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소비대차에서 회수에 있어서 담보권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인적담보로 우리가 자주 나오는 게 연대보증인을 내세우죠. 그래서 청구 취지에 우리가 계속 연대하여 뭐 이런 보증인, 연대보증인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는 거 봤고, 그 다음에 그 자체의 담보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터졌을 때 그럼 강제 집행을 좀 곧바로 간다. 지금 확보해 둔다의 입장에서의 집행 권한을 사전에 지금 확보하는 제도로서 집행증서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우리가 채권 채무의 대여금에서의 어떤 법적 제도로서 둘러싸고 있는 이런 것 등을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봐요. 그때 판결문, 그 판결문에 나오는 주소에 부동산이, 이게 그 토지예요. 지금 그 부동산의 등기부예요. 여러분이 등기부 등본 이름 뵀는데, 2012년 고 무렵부터 등기가 완전히 이제 전산화가 끝나고서 이제 등기부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말을 써요. 그 용어에서 별거 아닌 것 같고 이 모습은 똑같이 우리가 현출돼서는 보는데 등기부와 등기사항 증명서의 차이는 알겠어요? 과거 등기는 뭐겠어요? 일제시대부터 이렇게 해서 어떤 땅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뭐 여러분이 물적 편성주의, 인적 편성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적 편성주의, 인적 편성주의 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뭐예요? 우리는 물적 편성주의죠. 어떤 땅을 중심으로 이제 그 소유관계라든지 권리관계 뭐 이런 게 쭉 나타나죠. 인적 편성주의라면 어떤 의미겠어요? 사람을 기준으로 그 사람 재산 같은 게 막 나타나게 이렇게 조제되겠죠. 편성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물적 편성주의죠. 근데 이것을 과거에 어떻게 했겠어요? 땅 한 필지마다 카드를 만들었어요. 카드 이렇게.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권리관계가 쭉 하고, 그러니까 과거 개념은 그 원부, 장부라고 할 때의 부자, 그런 원부가 있고, 그래서 등기부, 우리가 보는 건 뭐겠어요? 그 원부를 전제로 해서 등본을 보는 거죠. 등기부의 등본을 보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겠죠? 등본이라는 개념 알겠죠? 근데 지금 전산화가 되니까 이게 카드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정보가, 이 권리에 대한 정보가 전산 정보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전산 정보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용어가 뭐예요? 그런 전산 정보로 입력된 등기 사항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문서, 종이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등기 사항 전부, 일부는 뭐 그 중에 다 안 보고 일부만 보려고 했을 때 전부, 그 과정을 전부 이렇게 전체를 다 보는 거 했을 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용어 바뀐 거 알겠어요? 등기부 등본이란 우리가 입에 뵌 말이 2012년도에 이제 완전히 이게 정보로 입력이 됐어요. 그럼 과거에 우리가 등기필증 이런 개념도 이제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슨 등기를 마치면 스티커 같은 걸 줘요. 거기에 막 1년 번호 막 열 몇 자리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티커를 주는 것으로 해서 이제 그게 나중에 자기가 그 땅을 팔면 그 번호를 넘겨줘서 그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사람이, 과거에는 우리가 뭐예요? 등기필증, 권리증을 넘겨주고 막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 스티커를 넘겨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등기의 어떤 용어나 그게 이제 바뀌었으니까 현재 용어로는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 모습은 과거 모습이 그대로 이제 전산 정보로 입력이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땅이
이렇게 돼서 표제부의 땅에 어떤 주소가 나오고 여러분이 등기는 안 해본 사람 많을 것 같은데 보통은 누구한테 맡겨요? 등기를 안 해보게 된 계기는 법무사한테 이제 맡기면서 안 하는데 집을 산다든지 뭐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못 해보죠.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등기가 지금 등기 이렇게 된다. 여기에 이제 목적물이 표제부로 있고 갑구을구라는 말 쓰잖아요. 갑구을구. 갑구는 이제 소유권 관계를 나타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이름을 사실은 이 등기부는 공시하는 거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열람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시하는 제도니까 우리가 무슨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거는 그 본인이라든지 이런 마음대로 딴 사람이 보는 건 안 되지만 이 등기부는 보는 거니까 대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지금 이것을 갖다가 열람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지웠어요. 여기 사람 이름이 그래도 혹시 몰라서 있어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요 채무자예요. 채무자. 근데 실은 요거는 뭐예요? 요 종중 땅이잖아요. 이 종중이 나오네요. 여기 보니까 아이고 이거 무슨 김해김이 씨 사면파 어쩌고 저쩌고 종중이네요. 본인 이런 파 있어요 지금 여기 중에? 어? 요 종중 땅이라는 거죠. 언제부터 했어요? 85년 뭐 언제부터 74년에 그게 자기네네. 자기네가 샀네요. 종중이 75년에 85년에 접수했지만 실제 74년에 샀다고 해서 이렇게 종중에 올렸네요. 그렇죠? 요 전이라는 건 이 앞에 무슨 내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해서 뭐가 좀 바꿨고 대표자까지 이제 해서 이렇게 해서 했고 요게 지금 이 종중의 땅이라는 거죠. 85년 접수한 요 내용에 따라서 74년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샀다. 이런 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소유관계가 쭉 여기에 기입될 거란 말이죠. 소유관계는. 그래서 보면 다는 내가 안 갖고 오고 그 다음에 7에서 1번 7번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2, 3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7번째 중에 4인데 여기서 봐요. 이제 4번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네요. 소유권 이전이 2008년 판결문에서 승소를 해서 접수가 된 거고 그 원인은 약정을 원인으로 해서 그래서 10년 만에 뭐 이전 등기했다 뭐 그런 게 지금 요 날짜 보면 알겠죠. 실제 자기가 종중과 관련해서 그런 약정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10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소송 내서 여기서 종중으로부터 편취된 판결로 나중에 이제 결론이 됐지만 그때 당시로는 하여튼 해서 자기가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약정을 원인으로 해서 이긴 판결 갖고 이전 등기를 한 거죠. 요 사람이. 그죠? 요 사람이 요 채무자잖아요. 그렇죠? 편취 판결의 원고로 등장했던 사람이죠. 이해되겠죠? 상황 요거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농협이 등장해서 요걸 믿고서 4억 원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을구에 나타나죠. 이제 갑구는 소유권 관계가 나타나고 을구의 담보권 관계가 나타나죠. 을구를 한번 보죠. 을구 쭉 5 빼고 을구가 등장하네요. 근저당권 설정을 채권 최고액 7억 원으로 해서 4억 원 빌려주고 7억 원 정도로 채권 최고액을 설정해서 2008년에 11월 4일에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 넘겨받자마자 한 달 만에 이렇게 4억 원 빌리면서 근저당을
설정을 했는데 그 근저당권자가 요 동대구 농업협동조합이 빌려줬네요. 그죠? 그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실은 이제 지상권도 또 설정 같이 하고 해서 근데 우리가 지금 간략하게 근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한 걸 여기서 사안에서 봤던 것을 여기서 등기사항 증명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되겠죠?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있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1번 근저당권 설정이 소송이 되면서 여기에 예고 등기가 올라와요. 이 것이 이렇게 해서 저당권이 됐는데 지금 종중이 이제 뒤늦게 알고 이거 말소하라고 하면서 이걸 말소하기 위해서 이 근저당권 말소 소송이 근저당권 말소해라. 그 다음에 이거 말소 이런 소송을 내고 들어왔잖아요. 종중이 지금 원래 내 거였는데 네가 이거 얼렁뚱땅 넘겨간 거다. 그리고 그걸 갖고 근저당권 설정했다. 그 다음에 실제 사안은 근저당권 말고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여기 이전 등기를 누군가 자기와 관련된 사람한테 이전 등기 해준 그런 사안이었죠. 그러니까 이 이전 등기 말소하고 근저당권 말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소하라는 종중이 소송을 내서 되찾았죠. 그렇죠? 그런 소송을 내니까 이 소송을 내므로써 이 근저당권은 혹시 나중에 이게 분쟁에 이거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예고 등기를 해줘요. 물론 지금 예고 등기는 이제 없어졌어요. 이 예고 등기 제도는 2012년 그 무렵에 없어졌는데 요때 상황에서 이 종중이 소송을 통해서 이걸 찾으려고 하는 시점에는 그렇게 소송이 들어가면 요게 지금 뭔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막 이런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고를 해줘요. 그런 문제가 있는 지금 이 부동산이다라고 예고를 해서 이 예고 등기가 올라갔어요. 즉 뭐예요?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 2009년에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고를 해줘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공시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거 뭐가 지금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예고 받는 거죠. 이 시점부터는 지금 소송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게 예고 등기가 올라간 걸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어떻게 됐어요? 2012년 이 종중이 2012년 8월 달에 확정 판결을 받아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를 이게 나오네. 말소한 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농협이 4억 원 내놓으라는 소송이 들어가는 거죠. 그 뒤에. 그렇죠? 자기의 저당 담보물이 지금 날라간 거잖아요. 이 말소 등기에 의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됐잖아요. 이 종중이 낸 소송이 이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여기 예고 등기 있었던 이 소송이 확정이 되면서 근저당권 설정됐던 것이 말소되기에 이르렀죠. 그렇죠? 실제 뭐 이번 지상권도 또 뭐 마찬가지로 말소되고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 7번이 뭐예요? 이제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로 인해서 요 예고 등기 한 것도 이제 요걸 지우는 거예요. 요 7번은 3번, 4번을 지우는 의미고 등기사항 증명서, 종래 등기부 볼 줄 알겠어요? 지금 이제 예고 등기는 없어졌어요. 굳이 큰 필요성을 이제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예고 등기는 없앴어요. 되겠죠? 이해되겠죠? 지금 이렇게 됐네요. 근데 참 편해졌잖아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 주소 쳐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를, 즉 등기사항 증명서를 봤어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봤는데